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 박사입니다. 대마불사, 즉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.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? 바로 이 한마디에 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금융위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. 우리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? 그렇다면 금융 시스템은 뭘까요? 네, 바로 그 생명체의 심장입니다. 이 심장이 튼튼하게 혈액을 온몸으로 퍽퍽 보내줘야 공장도 돌아가고 우리 지갑도 두둑해지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린다면, 와,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?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대마불사라는 게 바로 이 심장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2008년에 말이죠. 금융회사 딱 하나가 망했을 뿐인데 왜 뉴욕, 런던, 도쿄, 그리고 여기 서울까지 전 세계가 그렇게 벌벌 떨어야 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유명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야기인데요.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실마리입니다. 교수님, 그냥 회사 하나 망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큰일이었던 거예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. 당시 정부에게는요, 이 거대한 금융회사가 무너질 때 경제 전체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해체할, 수술 도구가 없었어요. 그냥 일반 회사를 처리하는 법은 있었지만 온몸에 핏줄처럼 연결된 이 거대 금융사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. 결국 정부는 속수무책이었고 리먼의 파산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가 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대로 덮쳐버린 겁니다. 바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대마불사, 즉 too big to fail 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무시무시한 대마불사, 도대체 그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? 대마불사라고 해서 단순히 덩치만 큰 공룡을 생각하면 안 돼요. 진짜 핵심은 바로 연결, 즉 연계성입니다.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. 이 거미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? 거미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다른 곤충들, 즉 다른 기업들까지 다 같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. 교수님, 그럼 대마불사는 은행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? 와,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. 맞아요. 2008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. 하지만 그 위기가 우리 모두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죠. 절대 안 망할 것 같았던 거대 투자은행, 베어슨턴스, 그리고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까지 줄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렀고 결국 정부가 구명보트를 던져줘야만 했습니다.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은 거죠. 이 대마불사라는 괴물은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그 어떤 거인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걸요. 자, 그럼 이런 대마불사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? 이런 기업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, 우리 경제에 아주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. 저는 이걸 대마불사의 세 가지 그림자라고 불러요. 그 세 가지 그림자가 뭐냐? 바로 첫째, 도덕적 해이, 둘째, 불공정 경쟁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시스템적 위험입니다. 이 세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림자,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대마불사 기업과 그 기업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어차피 우리가 위험해지면 정부가 구해주겠지.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. 자,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기업은 평소에 훨씬 더 위험한 투자를 서슴지 않게 되고 돈 빌려준 사람들도 굳이 그 기업을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. 마치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더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. 교수님,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? 작은 회사들은 살아남으려고 엄청 조심하는데 큰 회사들은 마음껏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거예요. 정확히 짚었어요.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림자인 불공정 경쟁입니다. 이 슬라이드에 있는 시소 그림 보이죠? 운동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.
작은 회사들은 더 비싼 이자를 내면서 조심조심 사업하는데 큰 회사들은 정부라는 아주 든든한 백 덕분에 더 싸게 돈을 빌려서 더 위험한 게임을 즐기는 거죠. 이런 상황이 되면 모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망하지 않기 위해 덩치만 키우는데 혈안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자.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녀석인데요. 바로 시스템적 위험입니다.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,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 경쟁이 합쳐지면 바로 이 괴물이 태어나는 거예요. 단 하나의 기압, 단 하나의 벽돌이 무너졌을 뿐인데 금융 시스템 전체라는 거대한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와르르 쓰러지는 거죠. 2008년 우리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. 교수님,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?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. 2008년의 그 뼈아픈 경험 이후에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.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괴물에 어떻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. 2008년 전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불타는 집과 같았어요.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소방호스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. 위기가 터진 지 불과 2년 만에 도드-프랭크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책을 만들었고요. 이게 신호탄이 되어서 전 세계가 이 대마불사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했냐? 크게 세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. 첫째, 특별관리 대상 명단을 만들었어요.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금융사들을 SFI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특별 감시 학생으로 지정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죠. 둘째, 이 회사들한테 미리 유언장을 써놓게 했어요. 만약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다른 곳에 피해 안 주고 어떻게 깔끔하게 문을 닫을 건지 그 계획을 미리 짜두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 긴급 해체팀을 만들었어요.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투입돼서 질서 있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전문가 팀을 갖춘 셈이죠. 자, 오늘 대마불사라는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. 어땠나요?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금융위기의 원인이 조금은 손에 잡히는 것 같나요? 화폐금융론, 처음에는 정말 많은 개념과 복잡한 이론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,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매일 뉴스에서 쏟아지는 복잡한 경제 현상과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손에 쥐게 되는 거랍니다.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해 봅시다. 모두 파이팅!